인간은 매정한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산적이어서 자기 배가 고프면 찾다가도 배가 부르면 돌아서 버린다. 상대방의 상황이 좋을 때는 부지런히 찾아다니다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발길이 뜸해진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단면이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과거에 천하를 얻었던 왕조의 도읍지에 무성하게 풀만 돋은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지는 않는다. 또 사람이 죽으면 묘지에 묻혀 언젠가는 야수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세의 이익과 명예에 현혹된다. 어떤 맹수라도 포획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르게 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깊은 계곡이라도 흙으로 메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선인의 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다. 성공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인정을 베풀거나 극진한 대우를 베풀 때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니 만사가 생각대로 척척 진행될 때야말로 이대로 좋은지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후에 성공의 기회가 오기도 한다. 그러니 실패하거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포기하거나 단념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다. 명성을 얻든 굴욕을 당하든 동요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앞마당에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바라보듯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화내지 않는다. 세상이 혹독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사람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시시각각 변해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인정이란 의뢰, 그런 것임을 알게 되면 바보 취급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 그뿐이다. 인생의 다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욕망을 조절한다. 달과 바람, 꽃과 소양버들이 없으면 자연은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욕망과 기호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물을 이용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물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자신의 기호나 욕망을 조절해 가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명예를 독점하지 않는다. 명예를 독점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협력하고 지원해 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의 원망이나 질투를 살 일이 없다.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된다. 그중 일부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스스로의 인격을 높일 수 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든다. 가족이 서로를 속이지 않으며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장벽 없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기공을 연마하거나 좌선을 하는 것보다 심신수련에 훨씬 좋다. 남을 질책하지 않는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타인의 작은 실수를 야단치지 말 것. 두 번째, 타인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지 말 것. 세 번째, 타인의 과거 잘못을 기억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제한다면 스스로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원망을 살 일도 없다. 마음을 편안히 가진다. 시간을 길거나 짧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 다르다. 세상을 넓거나 좁다고 느끼는 것도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천년 세월처럼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에서도 우주와 같은 광대함을 느낄 수 있다. 사회생활 속에서 깨닫는다.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찾으려고 소통을 단절한 채 은둔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욕망을 버리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자기 본래의 마음을 조용히 응시하려는 노력으로 나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터득한다. 좁은 집에 살아도 집착이나 고민을 모두 버리면 자연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면서 화려한 지붕에 걸린 구름이나 구슬로 장식한 발을 내리는 비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천지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세 잔 술을 마시고 달빛 아래 허술한 검은고를 연주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피리를 불다가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무심의 경지를 즐긴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죽은 후 나는 어떤 모습일지 평소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명예나 지위, 재산이나 공적에 집착하는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본래의 정신만 남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현실과 속세를 떠난 무심의 경지를 즐길 수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천지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사람의 일생은 길어봐야 100년이라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즐기며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늘 유념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낚시는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놀이지만 아무래도 물고기를 죽이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바둑 또한 점잖고 우아한 놀이지만 승부를 겨루는 습성이 생길 수 있다. 차분하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줄이는 것이 낫다. 또한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면 재능을 많이 발휘해서 다양한 일을 하기보다 재능이 없어도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좋다.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힘을 길러둔다. 오랫동안 날개를 접고 힘을 모은 새는 일단 비상을 하면 다른 새보다 훨씬 높게 날아오른다. 다른 꽃보다 일찍 핀 꽃은 질 때도 빨리 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승진이 늦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다. 꾸준히 힘을 비축해 두었다면 결국은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초조하게 성공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눈앞의 일을 담담하게 해결해 나간다. 현대인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잡념이 생겨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초조하지 않으려는 심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며 지금 주어진 일을 담담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레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